안녕하세요. 여아라요가입니다. 지난번의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무릎 관절은 고관절, 촉관절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있는 무릎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고관절이나 촉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아 통증이 생기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고관절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촉관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발목 또 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나 발목의 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는 족저근막염, 외반모지, 편발, 까치발, 또 발목의 들어짐으로 인한 발목 통증, 또 발목 유연성의 저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이나 발목은 몸의 도대가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편발이 되면 무게가 몸 안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골격 구조도 무너지고 발목 들어진 채 경골이 이어가고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치고 들어진 상태에서 또 대퇴골이 이어가고 또 좌우의 각도가 달라지면 좌우의 다리 길이나 골반 높이가 달라지고 발목 들어짐이나 발의 문제 때문에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 골반, 어깨, 또 안면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위쪽의 비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정말 중요한 부위인데 칩을 치울 때도 도대가 정말 중요하듯이 몸에서도 발목은 정말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리고 발목에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도 많은데 왜 유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포핸 패턴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 뒤꿈치로 딛고 한쪽 다리로 지지하고 땅으로 치고 나갈 때 발목 각도가 최대 10도 정도 굽혀줘야 됩니다. 그래야 종아리 근육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고관절 앞쪽 근육 장요근이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힘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발목의 유연성이 없어지면 팔자나 안짱으로 걷게 되거나 아니면 타박타박 걷게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을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되면서 많이 뭉치게 되거나 또 잔여근도 잘 늘어났다가 돌아오고 늘어났다가 돌아오고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뭉치고 발목 유연성 저하 때문에 포핸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포핸 패턴이라면 걸으면 걸을수록 건강해지는데 잘못된 포핸 패턴이 되면 걸으면 걸을수록 종아리가 뭉치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유연성은 포핸으로 예를 들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발목에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발이나 종아리에 자꾸 치가 난다든지 발목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종아리가 자꾸 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의 발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무릎, 고관절, 어깨, 톱관절 이런 부분의 통증의 원인이 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이나 발목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게 섰을 때 무게가 엄지발가락 앞꿈치 부분, 모지그랑 새끼손가락 앞꿈치 부분, 소지그, 또 발뒤꿈치 부분 1, 2, 3에 무게가 균등하게 실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해 보시고 어떤 분은 무게가 안쪽으로 실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바깥쪽에 실리신 분들도 있고 앞쪽 아니면 뒤쪽에 실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효율적인 몸 상태라면 1, 2, 3 체중이 균등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 방법. 또 두 번째는 발가락이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편발이나 발목이 들어지신 분들은 새끼손가락 또 약지손가락 1개, 2개 정도는 아직 허용범인데 3개 이상 보인다 하시면 발목이 많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편발이기 때문에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진 상태인데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진 상태를 발목의 회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엄지손가락 쪽이 보인다 하시면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너지신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회외라고 합니다.
편발과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하이 아치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두 번째 체크 방법. 아니면 세 번째는 앞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발가락, 또 발목 중앙, 또 발 뒤꿈치가 일직선이 되는 게 정사입니다. 위에서 보면 두 번째 발가락, 발목 중앙, 또 발 뒤꿈치, 이게 일직선이 되셔야 되는데 편발이거나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회내가 과도하게 일어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되실 거고, 반대로 내측 아치가 높거나 무게가 바깥쪽으로 실리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자기 발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왼쪽보다 오른쪽 살짝 편발이 진행되면서 발목이 살짝 안쪽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체크 방법은 다리를 골반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은 11자로 넣고 팔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보세요. 이때 팔꿈치가 바닥과 수직으로 올라가고 무게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실리면 정상인데,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리거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무게가 실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발목이 들어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네 번째, 앉아서 다리를 뻗어주시고 아무 생각도 없이 발목을 펼 때, 적조 하실 때 경골과 일직선으로 되시면 좋은데, 발가락이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바깥쪽으로 무너지신 분들이 많이 없지만 거의 안쪽으로 무너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발목이 들어짐이 있으신 거고,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안쪽으로 들어간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차이를 비교하시는 것도 자기 발을 체크하기에 좋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발목의 유연성을 보는 건데, 발 뒤꿈치가 뜨지 않고 앉을 수 있는지, 풀 스쿼트를 할 수 있는지, 이때 무게가 뒤쪽으로 가버린다든지 발 뒤꿈치가 뜬다든지, 이런 분들은 앉을 수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원인의 하나가 발목의 유연성의 저하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발가락을 세울 때 발바닥이 얼마나 당기는지, 이때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으신 게 정상인데 발바닥에 자주 치가 난다든지 적적근막염 외반모지신 분들은 많이 당기실 겁니다. 안 좋은 발이 더 당기실 겁니다. 또 일곱 번째, 이것은 보행할 때 발 뒤꿈치로 딛고 무게가 앞으로 나갈 때 무릎이 가는 방향이 발끝과 똑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안쪽으로 무너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관절이나 무릎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발목에서도 꼭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체크 방법을 하나하나 하시면서 자기 발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 보고, 혹시나 무릎이나 고관절, 허리 통증, 이런 통증을 갖고 계신다면 발이나 발목과의 연관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우실 겁니다. 그러면 체크 방법을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발목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발목에 원인이 생기는 원인도 다른 부위와 똑같이 문제가 있는 부위를 잘 보고 치료해야 되기는 하지만, 왜 발목이 들어지는지, 왜 발바닥이 아픈지 이런 의문을 계속 던지게 되면 그 원인이 다른 부위에 있다는 것도 꽤 많습니다. 무릎 통증도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발의 문제도 사실은 고관절이나 아니면 코어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코어가 약하고 고관절이 불안하기 때문에 발목이 들어지거나 종아리 발바닥에 부담이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발이나 발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나 코어를 잘 쓰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코어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상태가 좋으면 발도 좋아지고 고관절이나 코어도 잘 활성화되고, 이런 총순환도 일어나는 대신에 코어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잘 못 쓰면 발도 안 좋아지고, 또 발이 안 좋아지면 또 코어, 고관절 이런 부분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발이랑 고관절, 코어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양팔을 올려서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면 좁은 공간을 지나가야 된다고 상상을 하면 몸을 최대한 가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몸 상태를 관찰을 하면
버프는 위로 끌어올라가고 또 운동에도 살짝 힘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상태가 코어,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몸 상태에서 발바닥 감각에 집중해 보시면 아까 자연스럽게 섰을 때 무게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실리신 분들도 발바닥 전체의 무게가 균등하게 실리고 있는 것을 느껴보실 겁니다. 그래서 코어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 발바닥에 무게가 실리는데 코어나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효율적으로 발바닥에 체중이 실리지 못하고 어떤 근육은 과사용하고 어떤 근육은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몸 전체의 근육 상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이나 발목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변발, 외발모지, 발목 통증, 척추근막염 아니면 자꾸 치가 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아픈 부위도 봐야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관절, 코어까지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랑 똑같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위도 함께 봐야 되는데 발바닥이나 팔목의 근육, 인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에서도 많은 뼈, 근육들이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척추근막 그 안쪽에는 발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이 있고 이런 근육들 또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종아리로 이어가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깥쪽도 앞쪽도 또 안쪽에도 이런 근육들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아니면 발등까지 연결이 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바닥 안쪽에만 있는 근육들을 내재근이라고 하고 종아리에서 시작해서 발바닥, 발등에 이어가는 근육들을 외재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재근이랑 또 외재근이 서로서로 역할을 도와주면서 안전성, 운동성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이 내재근이 약해지면서 내재근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에 외재근이 할 수밖에 없어서 외재근이 과긴장되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내재근이 약해지면 발바닥에는 아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내쭉 아치, 또 바깥쪽에는 외쭉 아치, 또 휭 아치 이렇게 세 개의 아치가 있어서 그 아치 작용 때문에 중격을 흡수하고 다른 부분, 무릎이나 고관절 또 접주 이런 부분에 강한 중격이 가지 않도록 사람의 몸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내재근이 약해지면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 바깥쪽에 붙어 있는 근육은 엄지벌림근 아니면 모지 외전근이라고도 하는 근육인데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폭이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바람에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아니면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외반모지나 소진 예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깥쪽은 새끼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소지 외전근이 있는데 소지 외전근이 잘 활성화되고 있어야 외쭉 아치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외쭉 아치도 무너지고 외쭉 아치가 무너지면 또 안쪽 또 휭 아치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발에 문제가 여러가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척추근막 안쪽에는 탄지근근 아니면 단모지근근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이런 근육들도 내재근인데 예를 들면 단지근근이 약해지면 단지근근이 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에 이 근육 찬지근근이 할 수밖에 없어지면서 과긴장되면서 종아리 안쪽이 많이 뭉치거나 또 이 근육 단모지근근도 이 근육이 약해지면 대신에 이 근육 참모지근근이 대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지면서 외재근이 과사용이 되고 뻣뻣해지고 긴장됩니다. 이런 종아리 안쪽에서 발바닥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외재근들도 발바닥 아치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과긴장이 되고 근력이 약해지면 아치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외재근으로 주목하면 특히 잔지근근 이 근육은 발목에 주요한 뼈, 전골, 코골 이런 뼈가 있는데 발목을 접해 그러니까 굽힐 때 코골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발목을 굽힐 수가 있는데 코골 뒤쪽에는
잔모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잔모지 근육이 어떤 이유로 과긴장이 되면 발목을 굽힐 때 코골을 미끄럽게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발목이 뻣뻣하다 하시면 물론 종아리 바깥쪽 큰 근육, 비복근이나 또 아킬레스건 이런 근육들의 과긴장도 있지만 잔모지 근육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면 발목의 이완성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는데 잔모지 근육 뒤쪽에는 지반제가 있어서 이런 지반제다 또 아킬레스건도 함께 풀어주면 발목의 가동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근육 하나하나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근육만 설명하면 또 정경골근,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은 무릎 바깥쪽으로 시작하면서 발바닥 안쪽에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져도 발이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아까 체크할 때 발목을 접죠. 펼 때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발 뒤꿈치를 뜰 때 무게가 바깥쪽으로 무너지신 분들은 정경골근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풀어주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잘못된 보행 때문에 뭉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아까 외제근도 아치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깥쪽에는 비골근, 또 안쪽에는 후경골근, 이 근육이 발을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감싸면서 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목을 안전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이런 근육들의 균형이 무너지고 어떤 근육은 못쓰고 약해지고 어떤 근육은 과긴장이 되고 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골근이 약해지고 후경골근이 과긴장이 되면서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는 회뇌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먼저 이런 근육들도 풀어지고 나서 비골근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후경골근은 이완이 되고 혈액적인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도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해졌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발이나 발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관절, 코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발이나 발목 주변의 근육 상태 아니면 골격 상태를 보시고 종아리나 종아리 안쪽 근육을 풀어주고 또 발바닥 근육도 풀어준 다음에 또 약해지고 있는 내재근이나 종아리, 비골근 같은 근육들은 운동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운동 영상을 올릴 건데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의 활성화는 전에도 많이 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발이나 종아리 근육에 초점을 맞추고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그 후에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함께 하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설명만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